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it's you and m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존킴 TV 시사 프로그램 이 시간 진행의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또한 워싱턴 소리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의 날씨 그리고 금요일까지 일기예보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끼겠으며 아침 최저 48도, 낮 최고 55도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아침 51도, 낮 최고 54도, 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역시 아침 최저 47도, 낮 65도,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요일은 오랜만에 또한 쾌청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41도,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의 키워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경주로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APC 정상회의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함께 참가합니다. 또한 국제 질서를 좌우할 슈퍼 위크의 막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일본과 호주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대미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위해서 여기 대단히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을 지금 발효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경주에서 펼쳐지는 AP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국제 질서를 좌우할 슈퍼 위크의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세계의 눈과 귀가 경주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최대 정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 투자 그 방식과 투자 금액 그리고 일정과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협상을 이미 종결했어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미 종결했고 미국과 중국 간에도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단지 한국과 미국의 협상은
29일 정상회담에서도 타결되지 않았어요. 타결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 인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말하면은 원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25% 관세 세금을 때려야 되겠는데 그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은 우리가 15% 해줄게. 15% 세금만 내. 그 대신에 3,500억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직접 현금 투자 요구를 조정해서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 측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해. 근데 그것이 힘들면은 매년 250억 달러씩을 8년간 2천억 달러를 투자해라. 이렇게 수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것을 수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버티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요구대로 따라갔다가는 미국의 이익을 내줬다는 말하면은 대한민국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을 생각해 줬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권 지지층 반발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호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어도 합의를 하지 않고 대미 협상에 있어서 합의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편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무역 전쟁을 벌여왔던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휴전 협상을 타결되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의사를 밝히자 미국은 다음 달부터 부과하겠다고 100% 추가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계속 이어나간다면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00% 세금을 때리겠다 이랬습니다만은 중국이 살짝 뒤로 후퇴하자 그럼 우리 미국도 중국이 약간 양보했으니 우리도 100% 관세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두 정상 간의 아주 화해 무드가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만이 오로지 참 외롭게 됐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경주 APC를 계기로 해서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도널드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정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스콧 베스트미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미국의 MBC, ABC, CBS 방송 등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중국 카운터파트인 하리핑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서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서 베센트 장관과 중국의 허 부총리 등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은 아시안 동남아 국가연합과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에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웨스트 장관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고 재검토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던 히토류 갈등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협상이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이 히토류를 통제하지 않고 수출을 제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100% 세금 때리는 것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히토류 합니다만은 히토류가 대단히 좀 우리가 듣기가 많이 어려웠었죠. 우리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만은 히토류 그 성분이 그 원료가 전투기와 자동차를 만드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원자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 등을 만들 때 필요한 핵심 그 원료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국 중에 70%나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30%는 뭐 그 밖에 나라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3분의 2 이상을 중국이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이 세계 14호 인구 아닙니까? 또 그 얼마나 광활한 그 영토입니까? 거기서 히토류가 안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나오겠죠. 예?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이 풍부하겠죠. 한국도 그래서 우리 한국도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삼성전자라든가 또한 스마트폰 삼성 TV도 이 반도체가 없으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반도체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히토류가 있어야 반도체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우리가 사랑하는 고급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전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일본과 유럽들은 대미 협상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까지도 협상이 제대로 잘 풀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만이 협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벌였던 12가지 사법 리스크 그리고 5가지의 재판이 현재 연기되거나 중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 되기 이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이 사법 리스크는 계속 재판이 속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국정감사에서 모 고검장이 서울 고등법원의 그 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혐의에 대해서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미 유죄로 판결됐잖아요. 이것을 재판을 속행하겠느냐 물었더니 속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발언했어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에서 뒤집어 줬어요. 완전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김용민,
요즘 김영민이 그 젊은 친구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싸가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래 위톡도 없는 것 같고 아주 나대는 모습이 진짜 과간입니다. 이 김용민이가 혼자 앞장서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지금 발의해서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행을 우려한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지금 발의해서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12가지 혐의, 공직선거법, 북한에 800만 달러 보낸 불법 송금, 이것이 모든 것이 취소가 되고 무죄가 됩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개인의 비리를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악법을 만들어서 모든 법을 뜯어고치고 상권 분립을 그냥 타개시키는 이러한 만행은 일찍이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형배라는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대단히 화가 났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법을 뜯어건치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끔 중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외에 지금 현재 대법원이 판사들이 14명 있어요. 대법원 판사들이 현재 14명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12명을) 다시 늘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26명으로 됩니다.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이 돼요. 그럼 14명 이외의 나머지 늘어나는 판사들은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켰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드디어 칼을 빼든 건 아닙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대법관을 늘리면 안 된다, 증언시키면 안 된다. 또한 사법부를 부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사법부에는 훌륭한 판사들이 아주 많다 하면서 사법부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들에 의해서 추진하려는 사심자가 있어요. 현재 그 사법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심과 2심과 3심이 있죠? 그러니까 1심이란 거는 1심 법원, 2심은 고등법원이라고 그러잖아요. 3심은 대법원인데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1년 징역형에 2년
뭘 받았잖아요. 1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 가서 2심은 고등법원을 얘기합니다만 거기서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습니다만 3심에서 12명의 대법원 판사들 중에서 2명은 좌파 판사들이에요. 10명이 판사들에 의해서 조희대 대법원까지 포함해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등법원에서 무죄된 것을 파기환송했잖아요. 완전히 유죄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3심에서 끝날 것을 4심까지 만든다. 4심이 뭔지 아십니까? 헌법재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요, 서로 라이벌 의식이에요. 서로 경쟁자입니다. 서로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헌법재판소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대한민국 헌정사상 사심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 영국 사심제도가 있습니까? 이 초유의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 법을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끌어 나가려고,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이 더불어민주당들 정말 국민들이 무섭지 않은가 봐요. 예? 170몇 명의 다수의 입법 권한 가지고 이것이 내란이지 뭐가 내란입니까? 무슨 총칼로 탱크로 밀어붙여 그것만이 내란이 아니에요. 악법을 만들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법을 막 뜯어건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비리를 없애거나 취소하거나 무죄로 만들려는 이 법이 악법 아닙니까? 이게 내란 아니고 뭐가 내란입니까? 그래서 오직하면은 문용배 씨가 절대 판사들을 대법원 판사 26명으로 늘리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왜냐면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몰두하는 것은 내년 1월에 모든 판사들이 이동을 해요. 이거 그동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사법 리스크를 배려해주고 봐준 것이 이 좌파 판사들이 많았어요. 그 판사들이 내년 1월에는 다른 구역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요. 거기에 새로운 판사들이 오는데 그 새로운 재판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재판을 속행하게 되면 내가 재판하겠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닉에 빠졌어요. 더불어민주당 패닉에 빠져서 이 재판이 속행되게 되면은 이건 뭐 거의 100% 이재명 대통령 당선 무효가 나올 것이다. 그 첫째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12가지 뭐 이런 재판 그거보다는 대장동이든 무슨 동이든 이거 관계없이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파기환송됐잖아요. 그건 이미 유죄예요.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걸 떠나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당선 무효형이 나와요.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죠.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심과 2심, 3심, 3심은 대법원 아니에요? 4심은 헌법재판소를 말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12가지 혐의, 5가지 중지된 재판에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무죄로 만들겠다는 이런 만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더불어민주당들과 함께 자기 사람으로 판사들을 임명을 해서 다 이제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4명인데 26명으로 대법원 판사들을 늘려요.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5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또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재판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행히 내년에 재판이 열리지 않고 5년 임기를 마친 후에 퇴임하잖아요. 그럼 재판이 열릴 수 있잖아요. 영리됐든. 그럼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들. 예? 가깝게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또 전에는 뭡니까? 노태우, 전두환, 역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사합니까?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12가지 혐의를 갖고 있잖아. 이건 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예?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가진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혼자뿐이에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대법원 판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 14명 이외의 모든 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곧 곳곳마다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 5년 후에 퇴임한 후에도 모든 판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곳곳에 심어 놓았던 재판 판사들이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겠습니까? 무죄가 되지요. 가령 이재명 대통령이 5년 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합시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와요. 또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래서 또 3심에서 뒤집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3심에서 1심과 2심, 3심과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가 판결된다 하더라도 4심의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심어놓은 판사들에 의해서 무죄가 돼버려요. 그러면 1심, 2심, 3심 모두 유죄 판결된 것이 무효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안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헌법재판소 4심인 여기서 무죄로 이재명 대통령을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세계사의 전무후무하고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에 감옥행을 완전히 봉쇄하는 신분 보장을 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질서는 완전히 파괴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이재명 씨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모든 법도를 마구 뜯어곤치는 이 만행은 언젠가 반드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필사적으로 악법을 만들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막기 위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이미 상정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상정해 나왔어요. 이제 이 상정해 놓은 것을 통과만 시키면 돼요. 아주 무소불위 이 권력자들입니다. 입법 권력자들이에요. 이런 가운데 현재 앙케이트를 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속행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대한민국의 63.9% 거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국민들이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 다시 열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좀 가만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고만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63.9%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 오늘의 주요 소식을 마칩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How can I convince you to see the light? Come on, baby, won't you take a chance with me?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